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진폭을 조금 더 키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단의 지지를 잘 받고 올라오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뭐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지지받고 있으나 뭔가 찜찜한 구석이 또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연속 매도를 하면서 그 매도 포지션을 밑으로 힘껏 누르지 않고 자꾸 위에서 절제된 최대한 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서 수급 대비 덜 빠지고 있죠. 뭐 현재 당장 보면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나 외국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잠잠하게 이제 방심하는 가운데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변동성에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월 일정까지 소화하는 동안에 계속 이런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제 급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앞으로 남은 일정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GDP 그다음에 미국 PC까지 잘 소화를 하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언제든지 갑자기 변동성을 확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이 전일 1.21% 추가 하락하면서 야간 선물이 0.43% 하락한 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추가 하락한 채 우리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가보다 종가보다 조금 더 빠진 0.66% 하락 출발 후 하단에 보이는 단계적인 빗각을 지지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0.27%만 하락한 양봉 마감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회복했고 대체적으로 뭐 조선 방산주들을 포함해서 뭐 크게 빠지는 섹터는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죠. 경기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시장의 인식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기자간담회에서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뭐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됐던 대로 했고 뭐 큰 이변은 없다 분위기를 지금 취하고 있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 신청했고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LK캠 신규 상장을 했는데 어제 위너스 영향으로 신규주에 또 몰리면서 공모가 2만 1천 원 대비 180% 상승한 58,800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독일 GDP 성장률 발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1차 지지 제가 파생반에 매일마다 8시 41분 장전에 그날의 중요한 자리를 짚어드리고 있는데 어제 어제는 어제는 여기 저항대 348.2가 거의 명확하게 그렇죠? 여기 숫자가 명확하게 저항을 받았고 오늘은 오늘은 수급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수급 자체는 뭐 약했는데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가 최대한 절제되면서 최대한 외국인들이 위에다가 매도를 하려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즉 밑으로 쏟아내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에다 호가를 올려두는 방식으로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중요 라인 343.2보다 조금 덜 내려온 343.60에서 터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로 첫 저항대인 346.8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 속에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결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터닝한 시간이 굉장히 일렀죠. 9시 1분부터. 어제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본장 시작하면서 바로 터닝했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빨리 터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프로그램은 눌렀지만 외국인 선물의 개선세가 조금 빨리 나오기도 했죠. 뭐 결국에는 매도로 다시 진행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일찌감치 9시 1분부터 터닝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회복하기 시작했고, 매도세가 최대한 밑으로 힘쓰지 않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 수급 대비 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1차 저항은 346.8을 추가적으로 1차 저항인 346.8을 추가적으로 돌파했습니다. 이후에 11시 10분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다시 346.8 밑으로 밀리면서 횡보하고 그 아래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야간 선물로도 346포인트 정도까지 빠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조정 구간에서 의 단기적 빗각 추세 지지대를 확인하고 있고요. 자, 여기 먼저 볼벤 상단을 지지받았던 날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빗각 추세, 아래에 있는 빗각 추세 단계적으로 지지받고, 여기가 이제 뚫려버리면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를 지킨다면은 요거 갭을 돌파하고 위로 공간이 열리게 될 수 있겠죠. 볼린저 밴드도 같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변곡 구간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변곡 구간에서의 변동성 확대가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포지션이 선물 쪽에서는 없습니다. 거의 중립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월물 옵션도 양매도 포지션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에는 취약한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뭐 만기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풀어가지고 확장을 그때부터 시키려고 할 겁니다. 즉 힘을 강하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큰 힘을 쓰게 될 가능성을 보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에 사더라도 1조 원 정도의 매수와 혹은 팔 때는 1조 원 정도의 매도를 갑자기 터트리면서 장대 봉을 보일 모습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3일 이후 반등 구간에서의 피보나치 조정대, 지금 조정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조정대 자리들입니다. 자, 이번 주 도달 가능한 자리를 50%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 주가 시작되기 전 주말에 올려드렸던 거죠. 76.4%는 이미 346.85의 금요일 야간 선물부터 이미 도달을 했었고요. 61.8% 자리는 341.9로 충분히 하루라도 도달이 가능한 자리고, 50% 337.9 자리까지도 충분히 이번 주 안에 조정을 받자면 도달 가능한 자리입니다. 조정을 여기까지만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76.4까지로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위로 이제 100% 자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겠죠. 갭 부터 메우는 게 우선이고, 근데 일단은 조정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생각,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고 조정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오늘 총평이 마무리입니다. 2월 19일까지는 2월 19일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자,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11월 11일에 외국인 자금 전환 자리, 자, 여기 자리를 통과하고 나서 스위칭이 되고 올라오는 동안에 외국인이 중간에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했었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빗각 추세,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빗각 추세대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고, 이제는 반대로 그 하나씩 걷어냈던 것을 반대로 한 단계씩 계단을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쵸? 지지받고 있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가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볼벤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그다음 월요일에는 빗각 추세대 여기를 이렇게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받고, 그 다음에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받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 및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 간담회로 외국인의 움직임이 크게 포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간담회로도 외국인의 움직임이 중립 포지션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요. 조심스럽게 위클리 옵션에 대한 베팅만 양매수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제 바턴을 미국 쪽으로 넘겨서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목요일 GDP 발표, 금요일 PCE 발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옵션 베팅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위아래 7, 8%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스닥 변동성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요. 우리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날 아침 시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의 위클리 옵션 베팅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 위클리 옵션 베팅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월요일인 어제는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종가 부근에 양매수가 있었죠. 월요일 위클리 만기 끝날 때쯤 해가지고 어제는 위클리 콜 쪽 매수의 메인은 350 위클리 콜 옵션 중심으로 주변부에다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거 어제 써드린 거예요. 매수한 풋옵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가 부근을 공략을 했던 거죠. 반면에 위클리 풋옵션은 메인은 352.5 위클리 풋옵션 중심으로 그 밑으로 즉 비싼 내가를 공략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외가 베팅, 상대적으로 외가 베팅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로또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값이 싼 것을 많이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 되면 대박이고 이런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 안 되면 로또 용지 그냥 구겨서 버리죠. 네, 그런 방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가격이 큰 비싼 옵션을 대할 때는 그걸 매수를 한다면은 최대한 더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크게 살리는 것보다는 짧은 움직임이라도 취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풋 옵션을 살리는 짧은 하락에 초점을 맞춘 양매수 포지션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키는 이제 베팅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그 상태를 그냥 짧게만 마무리하고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풋 옵션 베팅에 어울리는 짧은 하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장중에 하루 종일 위클리 옵션을 외국인들이 계약수 기준으로 양매수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다소 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비싼 내가 342.5부터 외가 362.5까지 골고루 매수한 형태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클리 풋옵션 매수는 오늘은 332.5를 포함하여 밑으로 매수하는 외가 풋매수를 취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종합하면 어제와 반대로 콜 쪽으로는 즉 상승 쪽으로는 짧은 상승을 고려하는 베팅이고요. 풋 쪽으로는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노리는 베팅 상태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까지. 그래서 어쨌든 양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의 위클리 베팅을 한 거죠. 양매수니까. 자,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99로 22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31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보였고요. 현재 이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42로 2월 배당이 끝나고 나서 콘텐고로 정상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지 여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7,200원, 선물 57,400원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70만 주 매수, 자사주 매입은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를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중에 추가된 57,000원, 최근 신규 매물을 추가하면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7,000원 밑에 갔다가 그 자리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SK 하이닉스를 어제부터 추가시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비중을 많이 뺐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제가 작년에 56%대 위에 있을 때
요거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49%대까지 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너무 빠르게 그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49%를 찍자 이제 50%를 계속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빠질 매물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물론 속도는 많이 늦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뺄 근거들이 선물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4일 연속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그 4일 동안 선물은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근 56%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롤오버를 진행하며 올해 들어 약 5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7월 이후에 삼성전자와 원리적으로 유사하지만 속도는 삼성전자에 비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현물 보유 비중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환매수 처리를 해나가겠죠. 외국인 수급은 신규 매도 우위로 선물은 1859억 매도 마감했고요. 최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 4일 연속 매도로 선물 포지션에서는 중립형 약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립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물 옵션은 오늘도 양매도를 보이며 이제 콜 옵션 5억 매도, 풋 옵션 13억 매도로 양매도를 보이며 누적 양매도를 구축하고 있고요.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프리가 빠진 틈을 이용해 한쪽으로 청산하며 풀어서 변동성이 출현하는지 주목해야 하고요. 작년 11월 물부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초중반에 묶다가 막판에 한쪽 변동성, 즉 11월 달은 풋옵션 쪽으로 풀어서 변동성을 주면서 마감했고 12월 물은 마지막에 상승 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회복 단계로 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1월 물도 마지막에 터닝하면서 상승 쪽으로 콜옵션 쪽을 풀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2월 물도 일찌감치 터닝해서 연속적으로 한쪽 방향을 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3월 물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출현한 건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니까요. 이후에 한쪽으로 풀면서 양매도 구축된 양매도를 이제 풀어버릴 가능성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 물부터 대체로 외국인은 초중반 양매도 구축 후 포지션을 풀어버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086억 매도로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2조 3,56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외국인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6,821억 환매수하며 전일 9천억대 매도했던 것을 또 대부분 한 60% 이상 덮어냈고요. 정규장을 1429.4원으로 0.2% 반등하며 마감했고요. 야간장에 1430원을 회복해서 그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1440원을 단기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와 밑에는 141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앞으로 살펴나가야 되고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1410원 위에 있는 동안에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요. 변동성 지수는 0.62% 상승한 19.6으로 음봉 마감했고요. 언제든지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갭 상승 자체는 갭 하락에 반응을 한 거고 그 뒤에 자꾸만 회복을 하니까 음봉으로 떨어진 거고 그러나 여기까지 내려올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긴장한 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 지지라인 이탈 및 지지 반응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미 지지받고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15에서 30%짜리 급등, 즉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3월 만기물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엊그제보다는 어제의 변동성을, 어제보다는 오늘의 지금
폭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의 변동성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의 변동성을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위클리 옵션부터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잘 신경 쓰시면서 내일 장도 내일 상황을 보면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또 추세대를 지금 오늘 현재 시간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시작하고 과연 지금 요 자리를 뚫고 내려올지 아니면 지지받고 말아 올릴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장 당연히 시가부터 영향을 줄 테니까 나스닥도 같이 요 이 반복되는 요 구간에서 어떤 환경을 보이는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방 가입 안 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